저희 그럼 토지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네, 막 질문해 보세요. 네. 뭐든지 처음이 가장 어렵거든요. 아, 처음에 그렇죠. 그렇게 2년 동안 빠득빠득 일해서 번 돈을 어딘가 처음 투자했으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예. 그 처음 투자한 토지가 기억에 많이 남으실 것 같아요. 어떤 토지인가요, 그게? 화성시에 팔탄면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저도 팔탄이 고향인데 거기 있는 토지를 하나를 샀던 기억이 좀 나네요. 팔탄면. 예. 초반에 샀던 땅이 2차선 도로에 한 300평 정도 되는 토지를 네. 그때 한 시가로 한 1억 3, 4천 정도 나왔던 땅이었었는데 땅 주인이 이제 그 사모님 여자분이었는데 딜을 봐서 한 2천 정도 깎아서 제가 샀던 기억이 나고요. 와, 이게 좀 되셨나봐요, 그때부터. 아, 이건 좀 불안해요. 왜요? 왜 이상해요? 아니 그렇다 치고 한 가지 제 원칙이 있는데 네. 땅 주인이 됐던 상대방한테 네. 그 딜을 볼 때는 그분의 가려운 곳을 긁어들이면서 제가 딜을 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게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윈윈 전술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분의 뭐 땅에 대한 양도세라던가 소득세가 많이 나올 경우에는 그 세금을 제가 절세해 주는 길을 열어주고 그 세금을 많이 다운시켜 줄 수 있는, 어차피 땅 주인도 세금을 내고 나서 자기 호주머니 들어가는 게 중요한 그 현실이기 때문에 어차피 자기가 차지하는 돈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윈윈 작전을 조정을 하고 때로는 이제 좋은 분들 만나면은 저를 또 예뻐해 주시면 조정을 해주시고 하니까 그때도 땅을 좀 싸게 산 편이라서 2차선 도로에 아주 좀 잘생긴 땅이었는데 실제 한 5천만 원 투자하고 나머지는 은행 대출을 일으켜서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시켜서 예, 그때 대출이 한 8, 9천 정도 나왔거든요. 네네. 왜냐면 토지는 아파트하고 달리 대출이 7, 80%는 거의 기본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도 거의 마찬가지고요. 네네. 요즘 같을 때는 오히려 땅이 그래서 난 겁니다. 그래서 토지를 그 당시에 그 정도 주고 실제 한 5천 정도 투자해가지고 한 4개월 만에 8, 9천 정도의 그 세전 순이익을 벌었던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원래 연수익률 따져야 되는데 그때 4개월 만에 벌었기 때문에 5천 투자해서 한 9천 정도 가까이 벌었던 것 같으니까 뭐 따지자면은 거의 수익률 뭐 4개월 기준으로 했을 때도 한 200%는 될 것 같네요. 지금 기억해보면. 정말 첫 토지 투자부터 성공적으로 하셨네요. 그럼 혹시 그 첫 토지 투자이니만큼 그때 뭐 관련된 뭐 기록물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어머, 이게 뭐야 갑자기 뭐가 슬라이딩해서 왔어요. 방송에서 또 이렇게까지 서류적인 실제적인 이 팩트를 내가 표현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요거 같은 경우는 그 건은 아니었고요. 예, 요거 같은 경우는 요게 여러분들이 아실런지 모르겠지만은 솔직히 이거는 기본 서류거든요. 이게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제가 우리 직원 시켜서 띄웠는데 요 등기부등본 보면은 요 주소가 나와 있고 명의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요 명의자는 이거 주인번호 가려줘야 되는데 이런 거 하여튼 요 명의자는 저한테 얼마 전에 제 부동산 사간 소비자거든요. 네. 매수자. 근데 이걸 내가 왜 보여드리냐면은 지금 이제 물어보신 질문에 좀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 그렇게 엄청 큰 땅은 아니고 그때 어렸을 때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2006년도 써 있잖아요. 이 갑구에 보면 갑구에는 소유자가 표시되는 거거든요. 네. 이 갑구에 보시면은 2006년도쯤에 여기 보시면 제 이름 나와 있죠. 박효근이요. 네. 예, 생년월일이라고. 요때 2006년도면 지금 거꾸로 계산하면 몇 년 전이지? 지금 거의 한 17 아닌가? 계산이 안 되네요. 예, 하여튼 네. 하여튼 오래됐죠. 10몇 년. 저도 네네네. 나이가 있어서. 하여튼 요때쯤 제가 요 땅을 사서 여기 대지로 바뀐 거는 제가 여기다 그 공장 창고를 줬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제가 창고를 줬기 때문에 대지로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내가 24살인가 아마 5살 되기 전쯤일 거예요. 그때 제가 요게 한 3번째나 4번째쯤 땅 샀던 건데 제가 처음으로 그 땅을 사서 제 건물을 처음 줘봤던 케이스거든요. 또 여기다가 제 창고 공장을 줘가지고 그때 제가 처음으로 제 건물에 임대를 놨던 이 케이스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2006년도에 그렇게 만들어서 임대를 월 300만 원씩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받고 한 번도 세를 안 올렸어 저 같은 경우는. 예. 그때 세입자가 지금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세를 한 15년 이상을 받아 먹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최근에 2021년 1월 18일 날 매매가 됐잖아요. 네. 최근에 뭐
그 요때 이 당시에 지금까지 있던 그 세입자분이 본인이 그냥 비싼 값 주고 사신다 그래가지고 가격을 잘 맞춰주시길래 그냥 이거 내가 한 15년 갖고 있던 거라 좀 애착은 있는데 뭐 또 기존 세입자시고 하니까 그냥 뭐 어지간해서 그냥 저한테 매달려서 그냥 이분한테 제가 이분 또 이사 가시면 설비가 많이 깨지기 때문에 이사비도 많이 깨지고 그래서 저한테 청을 하시길래 제가 15년 16년 갖고 있다가 그냥 이번에 넘긴 거거든요. 예, 예. 그렇구나. 예, 이게 제가 태어나서 처음 제 건물을 접어서 임대했던 케이스입니다. 이 건이. 박효근의 깡깡교실. 어쨌든 토지 투자를 여러 개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거나 아니면 가장 기억에 남는 혹시 투자가 있을까요? 그 케이스가 네. 하나 오늘 뭐 약간의 공부 차원에서 하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자료가 있나요? 흔히들 여러분들은 땅이 잘생기고 예쁘고 큰 도로에 물려 있고 누가 봐도 땅이 네모 반듯하고 잘생긴 땅이 좋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그거는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원적인 생각이고요. 네. 토지 투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은 2차원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 2차원적인 생각은 뭐냐면은 이렇게 잘생긴 땅은 어차피 제 가격을 거의 다 줄 수밖에 없는 경우에서 높고요. 네. 오히려 푹 꺼지고 삐뚤빼뚤 못생기고 오히려 이런 토지가 효자 노릇할 때가 많습니다. 그건 물론 그 땅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의 눈에 띄겠지만요. 네. 그래서 토지를 투자하고 토지를 개발할 때는 뭐 공장부지나 창고용지나 주택용지 이렇게 대지들을 만들 때 그거 필지라 그러는데요. 그 못생기고 울긋불긋한 삐뚤빼뚤 땅을 하나하나 잘라서 그러니까 용어는 분할이라고 합니다. 하나하나 토지를 분할해 가지고 거기에 건물 배치를 쭈루룩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공장이 됐던 창고가 됐던 집 주택이 됐던 그 건물 활용성, 마당 활용성 이런 게 효율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그 땅은 못생긴 땅이 아니고 그 상품 가치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게 나중에 엄청난 레버리지 효과로 엄청난 수익률을 남겨줄 때가 있습니다. 네. 정말 효도 노릇할 때가 있거든요. 그 케이스를 하나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네. 제가 더워서 옷 좀 더워 죽겠네. 네, 그럼 네,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자켓도 벗었겠다. 방송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모르겠네. 진짜. 이것도 제가 땅을 샀다가 개발해서 팔은 네. 뭐 엄청 큰 현장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 한 1200평 정도 되는 현장이었는데요. 1200평.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못생기고 푹 꺼진 땅이 효자 노릇하는 케이스가 바로 이 건이었거든요. 잘만 이렇게 나눌 잘만 뭐 사람으로 따지면 잘만 성형만 하면 잘만 분할만 하면 네. 건물들만 잘 배치되면 하나하나게 상품이기 때문에 요게 보시면은 화성시 정남면회라는 동네에 있는 땅인데요. 여기가 차가 댕기는 도로고요. 네. 공장들이 다 이 도로를 쓰고 있어요. 지금 보다시피 여기도 논이고 이거 다 논밭이잖아요. 네. 요거 영역을 표시해 온 건데 이거 누가 봐도 못생긴 땅 아닙니까 이게? 네, 못생겼네요. 네. 삐뚤빼뚤. 이게 못생기고 푹 꺼진 땅을 일반인들이 보면 저 땅을 왜 사 그럴 거예요. 일반인들은 딱 거기서 끝나는 그게 1차원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근데 저희 같은 전문가들한테 이런 건이 들어온다. 네. 그럼 보세요. 다시 뒤집을게요. 이 사진이 2015년 4월 4일 날 찍은 사진이에요. 이 논바닥이. 네. 그래서 이렇게 못생긴 땅이고 푹 꺼진 땅이었는데 그래도 도로는 물려 있죠 이렇게. 네. 요게 이것이 2018년이라고 써있네요. 2018년 9월 달이잖아요. 이렇게 공장들이 다 들어가는 거 이렇게요. 보시면요. 아무리 못생기고 푹 꺼진 땅도 이렇게 한 바닥이 나와가지고 단지도로 쭉 내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네. 건물을 지을 수가 있고 상품이 돼서 하나하나 팔리는 거고. 이게 1200평 좀 안 되는 땅인데 괜찮은 그래도 수익률을 가성비 있게 많이 남겨준 케이스였거든요. 이 못생기게 푹 꺼진 땅인데도 효도를 한 땅이었죠. 근데 뭐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말이 좀 그런 거지. 전 들었을 때 너무 어렵거든요. 아니요, 어떻게 이거 안 못생긴 어려워요. 안 땅에 이 어떤 점 때문에 매력적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 네. 뜻이 아니고요.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못생기고 푹 꺼진 땅도 이렇게 작품이 나온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 사업 끝내는 게 한 1년 6개월인가 1년 5개월 걸렸는데요. 네. 요게 그 당시에 그 수지분석 사업 이익에 대한 수지분석 표거든요. 네. 이게 보니까 1144평이었고 요거를 평당 35만 원에 푹 꺼진 논을 사가지고 못생긴 땅을 사가지고
내 실제 투자금은 8천만 원, 8,800만 원 들어가고 네. 나머지는 대출로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켰어요. 뭐 워낙 저금리 시대니까 당연히 대출 일으켜야죠. 레버리지 효과를 충분히 요즘은 누려야 되는 거예요. 레버리지 효과를 안 누리시면은 그거 지금 시대에선 바보야 바보. 금리를 이용해서 은행 대출을 이용해서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는 그 원리를 공부하셔야 돼요. 네. 이제 그게 나중에 엄청난 큰 수익을 안겨주거든요. 그래서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8천만 원대가 내 목돈이 들어갔고 네. 나머지 대출로 다 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공사비라던가 허가비라던가 설계비, 각종 부담금 이런 거를 갖다가 그 다 대출로 해서 은행 돈으로 다 이걸 컴펀치 한 거고요. 결국은 이 8천만 원 들어가서 1,200평짜리 땅을 아까 같이 그런 못생긴 땅. 못생긴 땅을 공장들을 다 만들어서 팔았는데요. 네. 18개월 정도의 그 사업 기간이 걸렸죠. 네. 내가 잔금까지 다 받고 돈 걷는 데까지. 그래서 결론은 11억 2,800대, 11억 2,886만 원 정도. 네. 요게 그 이익은 세전이익, 세후이익이 있는 건데요. 이건 세전이익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소득세 좀 냈죠. 그래서 요 11억 2,800을 제가 세전이익으로 그 벌었던 게임이에요. 8천을 투자해서 11억 2,800을 버는 거죠. 불과 이제 18개월 정도 안 돼가지고요. 네. 예. 이게 수익률 따지면은 요 18개월 그대로 따지면은 870%대가 수익률 나왔고요. 이거 연수익률로 환산하니까 580% 정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연수익률 580% 기준으로 제가 벌었던 그 못생기고 푹 꺼인 땅을 만들었던 게임이었어요, 이건요. 예. 근데 어쨌든 공부가 필요한 작업이고 물론 토시투자 달인이시니까 이 정도 수익률 낸 거잖아요. 그래서 저 좀 알려주세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아까 욕만 먹고 저 앞으로 유튜브 같이 하면서 이거 안 했어요. 친절하게 예. 알려주세요. 예. 투자할 때마다 땅도 이렇게 못생긴 땅도 어떻게 못생겼는지 못생긴 정도도 다 다르고 그때마다 변수가 있다고 아까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어쨌든 변수가 있을 때 잘 대처하려면 본인만의 투자 원칙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일희일비하지 않는 어떤 원칙을 세우고 접근하세요? 투자 원칙 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예요. 계약서를 철저히 잘 쓰셔야 돼요. 계약서를. 계약서.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 기본을 망각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계약서의 이제 우선 조항은 특약사항이라 그러는데 계약서를 특히 그 특약사항, 합의사항, 그 특약사항을 철저하게 잘 쓰셔야 돼요. 나중에 다 재판으로 가는 그런 링크되는 코스이기 때문에 그 상대방과 딜을 거래를 할 때 그 계약서 쓰실 때 가능한 땅을 매입할 때 제가 유리한 포인트로 최적화시켜서 최대한 그 유리한 조항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계약서를 쓰실 때 최대한 제가 유리하게끔 구도를 맞춰서 계약서를 쓰는 버릇을 좀 들으셔야 돼요. 물론 이제 법적 인식도 물론 있으셔야 되겠죠. 예, 물론 경험도 많아야 되고. 그래서 계약서를 제가 유리하게끔 철저하게 계약서를 잘 쓰시는 습관을 들이면 거의 사고는 90%는 모면합니다. 예. 그렇군요. 계약서를 잘 써야 된다라고 예. 강조를 해주셨고 그게 지금도 원칙이다. 뭐 많은 원칙 중에 하나죠. 많은 원칙 중에 하나다라고. 계약서는 첫 단추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오늘 뭐 두루뭉실 좀 크게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우리 토린이 또 예비 토린이를 위해서 또 차곡차곡 뭐 땅쌤의 교실을 펼쳐 나가실 거잖아요. 한번 예비 시청자분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정형화된 스타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방송인도 아니고 그냥 그 화성시가 고향인 그냥 사람인데 제가 무슨 대학 교수처럼 이렇게 이론적인 거를 뭐 이렇게 체계적으로 떠들 수 있는 그런 가공된 사람도 아니고요. 그냥 제가 실질적으로 20대 초반부터 땅으로 인해서 토지로 인해서 돈을 벌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이론과 실무 제가 돈을 벌었던 그런 살아있는 그런 공부를 좀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제가 좀 어느 정도는 개방을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토린이를 위한 박효근의 땅땅 교실. 다음부터는 좀 더 체계적이고 기본적인 이론부터 여러분들께 정보를 제공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우리 알찬 정보로 다음 차수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손이라도 흔들어 볼까요, 우리? 네, 나중에 봐요. 네, 나중에.